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19세기에 남겨진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앤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이 직접 겪었던 노예제도의 현실, 그 위태롭던 평화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앤이 남긴 아주 불길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칠 그 비극적인 변화를 암시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분위기를 단번에 느끼게 해주죠. 평온했던 어린 시절이 사실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그런 예고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은 그녀가 태어난 켄터키의 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절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위태롭고 또 기만적인 그런 평화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앤은 뭐랄까 아주 이례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른 노예 아이들하고는 정말 다른 대우를 받았죠. 피부가 하얗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힘든 노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곧 산산조각 나버릴 그런 착각을 심어줬던 거죠. 베시 아가씨가 했다는 이 말 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당시 노예 소유주들이 가졌던 기묘하고 모순적인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의 바탕에는 결국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의 기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쁘다는 칭찬이 노예답지 않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앤의 주인이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그날입니다. 주인이 죽자마자 닥쳐온 건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빚잔치였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자산 목록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냥 청산해야 할 물건 취급을 받는 순간이죠. 딸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젊은 주인에게 애원하는 어머니 키지아의 목소리, 정말 처절한 절규죠. 한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순간의 고통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감정적인 호소에 돌아온 대답은 정말이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새 주인 피터키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저 계집애가 필요해. 이건 그냥 거래일 뿐이라는 듯 그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노예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인이 앤의 손에 쥐어준 건 고작 50센트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되는 비극 앞에서 이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작은 동전이 그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앤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던 어머니는 피터킨이 휘두른 채찍에 맞아 먼지 속에 쓰러지고 말죠. 이별의 고통이 결국 폭력으로 완성되는 너무나 잔인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앤은 새로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겉보기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관 뒤에는 추악하고 폭력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앤은 이곳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모습은 낙원 같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처럼 거칠고 잔인했다고요. 겉으로는 천국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악마들이 사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앤이 마주한 새로운 삶은 말 그대로 끝없는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도 음식도 주지 않는 이런 체계적인 박탈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했죠. 그러다 보니 노예들은 주인이 먹다 남긴 비스킷 한 조각을 두고 싸우다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아주 사소한 사고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잔혹행위가 벌어지는 순간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린디라는 다른 노예가 접시를 깨트렸는데 벌이 두려우니까 곧바로 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앤은 자기가 받은 50센트 동전을 내밀면서까지 빌었지만 이미 고통을 줄 구실을 찾고 있던 주인 피터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앤은 채찍질 기동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벌이 아니었어요. 모든 옷을 벗기고 다른 노예들 앞에 세운다. 이건 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끔찍한 공개 처형이나 마찬가지였죠.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순간에 N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신앙으로 파고들죠. 이 끔찍한 고통을 신이 내게 주신 시련의 잔으로 받아들이고 찌꺼기까지 전부 마셔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정신적인 저항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과 감독관이 번갈아 내리치는 채찍질은 결국 N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바로 이 가장 어둡고 끔찍한 순간을 지나 이제 아주 희미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쓰러져 있던 N을 발견하고 간호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온 교사 브래들리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N에게 자신이 노예제에 반대한다는 비밀을 털어놓죠. 바로 이 사람이 N의 마음에 다른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씨앗을 심어주게 됩니다. N은 브래들리 양을 통해 노예제 폐지론자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노예들을 백인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N이 그때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N은 처음으로 노예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고 아득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N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흐릿했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희망의 불을 지폈다고요. 단 한 번의 대화, 그리고 이 폐지라는 이 새로운 개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렇게 체계적인 잔혹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N 앞에 놓인 거대한 투쟁을 생각해보면 함께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